자, 우리가 오늘 이제 첫날 첫 수업인데 그 문장의 구성 요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이거는 나는 무조건 이거부터는 해야 된다고 봐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제 여기서 혹시 여러분 문장이란 게 뭔지 알죠? 문장이 뭐예요? 문장이라는 거. 뭐가 문장일까? 문장은 쉬운 건데, 그지? 근데 갑자기 너무 쉬운 걸 선생님 물어보니까 뭔가 있나? 그럴 수 있는데 문장은 쉽게 말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주어라는 것과 동사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라는 것과 동사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면 아마 들은 적도 있고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영어의 가장 최소 단위가 단어야, 단어. 그죠? 단어부터 시작을 하죠. 단어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뭔지 아세요? 단어라고 했더니 뭐 별걸 생각하는 거 있는데 뭐 어도 단어예요. 또는 더도 단어예요. is도 단어예요. boy도 단어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단어예요. 그럼 단어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뭐 먼 구, 전치사 구, 선생님이 문구 설명하시면 부사 구 이런 말을 쓰는데 구라는 거는 뭔지 알아요 혹시? 구는 쉽게 말해서 한 개 이상이면 한 개도 포함이 되냐? 그러면 두 개 이상. 미안해. 수학 선생님이 아니어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지면 전부 다 구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 그럼 예를 들면 있는 걸로 해볼까요? 뭐 boy. 그럼 단어가 두 개죠. 이렇게 하나가 구예요. 희한하죠? 예를 들면 또 뭐 in the room. 이런 보다시피 몇 개 단어예요? 세 개 단어죠. 이렇게 모이면 이것도 하나의 구예요. 그러니까 구라는 말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무조건 구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쓰이는 위치가 여기처럼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이걸 전치사 구라고 읽는 거고, 뭐 문장에서 뭐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 구라고 읽는 거고, 이렇게 구라는 단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무조건 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말로는 문장이라고도 우리가 하고, 시치 우리 책에서는 절이라는 말 써요. 절. 선생님 말씀 뭐 명사절, 부사절 들어본 적 있어요? 절이란 말은 문장과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인데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최소한 주어와 동사라는 거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형태. 이게 절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이렇게 절이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뭐 문단이 있고 문단이 모이면 뭐 글이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 부분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영문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영어 관련된 뭔가를 해서 뭐 작가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 이유를 배울 거고 여러분 일단 문법에서는 바로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야 돼. 최소한 단어가 모이면 구가 된다. 뭐 절이라고 하거나 또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없죠.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냐면은 문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온 거야. 나중에 이거 선생님이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 정리는요 동영상 보고 정리해 주세요. 오늘 거는 자 그러면 문장이란 거는 지금 조금 전에 먼저 말했던 선생님이 이 문장에 주어랑 동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존에 영어 공부하면서 형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형식. 우리가 보통 뭐 1부터 5 형식이라 해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쉬웠어요? 이게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어렵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별로 어렵지 않던데? 라는 애들. 내가 말하는 거는 문장이 딱 줘주면 이게 몇 형식인지 구별할 수 있냐 없냐요.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공부해봤을 때 못했어요? 그치. 했었어요? 쉬운 건
쉬운 거는. 그래서 뭐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한 번 듣고 떡 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안다는 건 좀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 형식이라는 거가 이제 뭐냐면 문장이 5가지의 종류의 형식으로 돼 있다 그래요. 이 문장이라는 게. 근데 사실 이건 좀 잘못됐어. 왜냐면 이거는 우리 같은 외국인들, 영어를 배우기 위한 외국인들을 영어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책에는 25형식으로 돼 있어요. 형식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 책 잘못됐나? 저기 영국 문법책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굳이 따지면 우리도 5형식에다가 특수 구문이라는 다른 문법이 또 들어가요. 형식이. 그러면 제대로 말하면 5개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형식을 되게 중요시하고 뭐 학교 시험에서 이거 몇 형식인가 골라라 막 이렇게 나왔어.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새는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단지 우리가 지금 이 형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동명사 시험, 뭐 예를 들면 뭐 투부정사 같은 게 나오는 시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장을 주고 이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라 그러거든요. 시험이.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럼 그거를 나중에 잘하려면 이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지금. 말은 되게 복잡한데 그냥 반드시 필요한 몇 개의 요소들을 구분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가. 그게 우리가 제대로 말하면 문장에 4요소가 있어요. 4가지 요소가. 이 4가지 요소가 모여가지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만들어져요. 그럼 뭘까? 제일 필요한 요소? 승자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그렇죠. 와, 다행이다. 처음에 제일 쉬운 게 나왔네. 그제? 주어가 필요합니다. 영어에서. 당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 현재. 목적어. 문장 만들 때 제일 중요한 2가지면은 1번 다음 이게 나와야 돼요. 빙고. 그렇지.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동사. 왜?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 문장이란 걸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주어랑 동사 없으면 만들 수 없죠. 그럼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나머지는 세 번째 뭘까? 보어. 그 전에 말했던 목적어를 먼저 얘기합시다. 상관없어요. 보어 목적어. 목적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요. 바로 보어라는 거예요. 보어. 그 중에 이거 1번과 2번은 반드시 필수예요. 모든 문장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랑 보어라는 이 4가지 거. 이 4가지 게 영어에서는요, 이 형식이라는 걸 만들 때 들어가는, 마치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이에요. 문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 그런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 보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요소예요. 이게 끝일까? 아니요, 또 있어요. 이 4가지 요소 말고 더 우리가 추가로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매운 게 아니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 뭘까 바로. 이것들 수식해 준 수식어예요. 이 수식어라는 것은 우리가 보어랑 많이 헷갈리는데 부사라는 거. 부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 수식어나 부사라는 말을 쓰는데 얘는 문장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줘요. 집을 짓는데 집 앞에 분수대가 꼭 필요하나? 집에 분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하지만 뭐 삼성의 이건희 뭐 이런 사람도 집에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이게 있든 없든 집은 집이잖아요. 그것처럼 부사는요 없어도 문장의 의미 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넣음으로써 좀 더 화려하게 보일 뿐이야. 그래서 얘는 아까 말한 4가지 반드시 필요한 요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사나 수식어라는 것은 이 형식을 만들 때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봐야겠어?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과연 뭔지는 알아야겠죠. 근데 주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주어는 뭐 얻는 이가 이거는 지금 뭐 그렇게 뭐 의미가 없고, 그제? 주어는 문장의 핵심 뭐야? 바로 문장 전체의 주체예요, 주체. 맨 처음에 쓰이는 거지. 주어, 그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요 항상 뭐가 오냐면 명사가 와요. 명사. 주어는 결국 명사예요. 주어란 거는
명사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명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이도 명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배웠으면 다행이지만 투부정사 기억나요? 투부정사. 2학년 학교 시험 볼 때 나왔을 것 같은데 투부정사, 동명사 얘네들도요 다 명사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명사란 건 그냥 단순히 명사라고 쓰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문장이 맨 앞에 쓰이고 문장의 주체, 주인이 되는 게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까지는 너무 쉽지. 동사는 어떤 행동을 뭐 하는 걸 동사라 그래요. 그죠? 동사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어떤 게 있어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기억나는 거? 조동사. 그렇지. 제일 먼저 조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죠? 뭐가 있어? 그 다음에는 그렇지. 비동사.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일반 동사랑 비동사랑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많이 써요. 내 말은 맞은 게 아니고 잘못 쓰고 있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동사들을 쓰는 거 이것들을 일반 동사 이런 거 전부 합해서 동사라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목적어인데 목적어라는 거는요. 자, 잠시만요. 자, 목적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책에 나온 말 그대로 뭐야? 어떤 동작의 대상을 말해요. 대상을 말하면 예를 들면은 뭐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뭘 먹을지가 나와야겠지. 나는 케이크를 먹다. 그러면 이 케이크라는 게 대상이 되니까 목적어예요. 그죠? 나는 뭐 봤다, 보았다. 뭘 봤는지 뒤에 나오고 대상이 나오겠죠. 이런 걸 목적어라 그래요. 그죠? 근데 목적어도요. 목적어를 영어는 object라고 쓰시고 영어로는 그냥 o로 적어요. o로. 근데 목적어도요. 주어랑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 명사가 목적어가 돼요. 주어도 명사였고 목적어도 명사예요. 주어도 명사, 목적어도 명사. 이 대죠 무슨 말인지?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뭐가 나왔을까? 바로 보호예요. 보호는 영어로 compliment라고 써요. 뭔가를 보충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호라는 걸 쓸 때는 항상 이 C라는 단어를 써요. C. 영어 표현으로. 보호는요, 뭐를 보호라 그런지 알아요? 보호라는 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호라 그래요. 보충 설명. 뭘 보충 설명해줄까? 영어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은 명사를 보충 설명해줘요. 그럼 아까 앞에서 명사로 쓰인 건 뭐 있었어? 제일 먼저 주어가 있었죠. 또 뭐 있었어? 목적어 있었죠.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거는 아무거나 보충 설명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명사들만 보충 설명해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호는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보호가 일단 뭔지부터 합시다. 보호도요. 주어나 목적어처럼 명사가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뭐 다 명사네? 명사하면 끝이네? 그런데 명사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보호는 바로 형용사라는 단어도 보호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중요시해요. 명사는 너무 쉬워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형용사를 중요시해요. 이유가 왜냐면 한국말로 말했을 때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영어에서 형용사를 넣는 게 많아요. 그럼 그게 뭐겠어? 헷갈리니까 시험에 나오겠지.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나중에. 자,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이 보호라는 거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인데, 보충 설명을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거 우리 책에서는 뭐, 주격 보호. 그럼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목적격 보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이렇게 이제 정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가지고 실제 문장을 만들거나 만들어 있는 문장을 이게 뭘로 쓰였는지 구분하는 것을 잠깐 할 거예요. 뭐 당장 뭐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연지가 했던 형식으로 나와 있을 때 그거를 구분하는 거 있죠.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선생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뭐 나만의 비법이 아니고 그 문법을 좀 가르친 사람들은 다 아마 알 거예요. 판별법이라 해가지고 형식을 판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마 거의 90%는 딱 보면 아 이거 주어 다 알겠고 이거 보호 이거 목적 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좀 약간 사기꾼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도 하고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가르친 게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일단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겠고요. 자 오늘 왜냐면 여기서 진도를 이제 형식을 나가버리면 이제 중간에 끊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할게요. 맛배기로. 그러면 뭐 숙제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뭐 그 뒤에 뭐 13페이지까지 이제 일단 문제 풀어갖고 오시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영상 꼭 듣고 내용 파악. 그 중요한 거는요. 그 선생님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그 유튜브로 나온다고 막 입에서 하지 마세요. 입에서 올려놓으면 내가 들어봤거든요. 내가 모르겠더라. 내가 한 말 무슨 랩이야 랩. 1.25나 1.5배속까지는 선생님이 이해합니다. 그럼 그 정도는 이해를 하더라고. 근데 입에서 그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